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451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입니다.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장소는 더 다양해지고 또 확진자는 50대 이하로 더 젊어졌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정 기자, 먼저 오전에 나온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51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21명 더 늘어서 모두 97명이 됐습니다. 지역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420명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153명, 그리고 경기가 86명, 충북과 부산은 31명씩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장소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에 새로운 집계를 발표하겠지만 어제 정오 기준 통계를 봐도 댄스 교습과 키즈 카페, 김장 모임, 그리고 장구 강습 등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곳곳에 파고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방역 상황을 비교해보면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0명대였지만 최근에는 4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유입을 더한 전체 확진자도 110명에서 420여 명으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05에서 1.43으로 높아졌는데 환자 1명이 1.43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어제 이 수치를 두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1, 2주 뒤에는 7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게다가 연말을 맞아서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연령층의 모임이 더 잦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청장년층의 감염이 부쩍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여름 광복절 집회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는 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는데요. 최근에는 이때와 비교하면 50대 이하 청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과 11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65.7%에서 74.6%로 늘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은 8월에는 34% 정도였는데 11월에는 25%대로 감소했습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모레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까지는 특별 방역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학생 127명 그리고 교직원 25명이 새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서울 대치동 학원에서 강사 1명과 중학생 6명이 확진됐다고 강남구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집 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수험생들도 다중이용시설이나 학원 이용은 자제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턱 밑까지 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거리 두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서울에서는 강서구 댄스 교습 관련 누적 확진자가 178명으로 늘었습니다. 댄스 교습 시설 이용자에게서 감염이 전파된 강서구 병원 관련 전체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초구 아파트 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는 73명입니다. 이처럼 최근 사우나와 댄스 교습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습니다. 사우나와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와 파티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2주간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일괄 격상됐고 부산은 수능일까지 일시적으로 방역 수위를 3단계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4,500명대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장 모임과 선후배, 동창 모임 등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전국적 유행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폭발적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방역의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벗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대전의 한 호프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던 20대 5명과 단골 손님이 줄줄이 감염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애초 호프집의 아르바이트생과 그 친구의 만남에서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요? 네, 대전시 관평동의 한 호프집을 매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호프집에서 모임을 한 20대 친구 5명과 단골 손님인 부부, 그리고 이들 부부의 직장 동료까지 밤사이 8명이 확진됐는데 대전시 역학조사 결과 이 호프집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이 호프집 아르바이트생과 그 친구가 이곳에서 함께 만났는데 이후 친구가 지난달 27일, 아르바이트생은 지난달 29일에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된 20대 5명은 확진된 아르바이트생 등이 앉았던 바로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호프집 단골 손님이던 50대 부부도 확진된 뒤 부부의 직장 동료인 대전의 40대와 익산의 20대 등 2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등 밀접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이 밖에 대전에서는 인천의 한 특목고를 다니는 고등학생이 확진됐는데 앞서 확진된 학교 교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에서는 앞선 서산 확진자와 접촉한 20대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50대 등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남은 아산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80대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8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양에서도 1명이 추가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부산에서는 하루 사이 47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장구 음악실 외에 교회와 학교 등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부산시는 현재 비상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입니다. 부산시는 이곳 신도 2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최초 확진자는 서울 강서구 댄스 교습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열린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산시는 소규모 공간에 신도가 밀집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장구 음악실 관련 확진자도 8일째 나왔습니다. 7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부산시는 밤사이 부산에서 4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8일째 2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수능 감독관으로 예정됐던 교사와 학원 감염을 통한 학생 등 학생과 교직원이 5명 확진돼 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도 비상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어제 확진자 20명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 확진자 36명과 부산의료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 4명 등 40명을 대구로 이송합니다. 이 외에도 경남 거주 확진자 2명은 마산의료원으로 고령 환자 9명을 부산의 의료기관으로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된 부산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어만 주정 등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2조 2천억 원 더 늘린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 소식 계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가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을 2조 2천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 예산은 558조 원 규모가 됐습니다. 먼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에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만큼 맞춰야 하는지 정부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예산 외에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보육 돌봄 확충,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에서 5조 3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분과 삭감분 차이는 2조 2천억 원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바 있는데 민주당의 안대로 대부분 타결된 겁니다. 국회는 또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교적 여야의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합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과 고위공직자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 재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서울시가 공무원이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공무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화문에서 문책 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서울시가 엄중 문책 방침을 담은 복무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무지침에 따르면 간담회나 업무 협의, 회의 등 모든 공적인 만남은 물론 친지 친구 모임, 송년회, 신년회 등 모든 사적인 만남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복무지침 위반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되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오늘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돼서 총 8명이 발견되었고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서구 소재 댄스 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1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 19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입니다. 세종시 PC방과 관련하여 8명이 추가되어서 총 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골프 모임 관련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직장 동호회 모임 관련해서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23명입니다. 전북 군산시 주점 모임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조사 중 2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2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 사상구 소재한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총 3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경상남도 진주시 단체 연수와 관련하여 3명이 추가되어 총 7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는 제천시 김장 모임과 관련해서 13명이 추가되어 총 68명이 발견되었고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 관련해서 10명이 추가되어 총 37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음악대학 관련해서는 12명이 추가되어 총 37명이 발견되었고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한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2일 이후 격리 중이던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총 6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즉 11월 중 신규 집단 발생 사례 118건에 대해서 지표 환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진단되기까지 소요일을 살펴본 결과
총 23건, 백분율로는 19.5%에서 증상이 발생한 다음 확진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7일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서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항체 치료제, 국산 항체 치료제의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는 임상 2상 시험이 18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목표로 했던 300명의 환자 모집을 초과하여 327명이 등록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있어서 환자들 그리고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산 혈장 치료제의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도 임상 2상 시험에 12개 의료기관에 22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임상 시험과는 별개로 혈장 공여를 위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오는 12월 4일까지 공여를 받고 있는 바 이제까지 총 혈장을 공여하시겠다고 등록하신 분은 5,342명이고 실제로 혈장을 공여하신 분은 3,455명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까지 72개 병원에 1,059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코로나19 항체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마지막인 4차 검체 수집은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군훈련소 입영장정들에 대한 3,095명에 대한 검체 수집은 완료가 되어서 앞으로 항체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고 지난 2, 3월에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대구 경산 지역의 성인, 소아청소년, 의료종사자에 대한 항체 검사도 현재 진행 중이며 연내에 완료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주로 학습시설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가 신고되었는데 우선 스터디 카페에서 관리자가 출입 시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는 이용자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관리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또한 도서관에서는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있습니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마스크 미착용, 발열 감시 미흡, 거리 두기 미준수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은 모범 사례 하나로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긴급 돌봄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 오늘 즉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의 방역조치 강화 그리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격렬한 GX류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의 금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의 운영 중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모두 금지되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모든 모임 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별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도 취소하시도록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오는 12월 14일 24시까지 시행이 됩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국 49만 수능 시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응시 기회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능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또 지켜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험생들께서는 수능 전날까지 다중이용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은 자제하시고 원격 수업을 활용하시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감염 기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확진 그리고 격리 수험생 파악을 위한 전담 한라인을 구축하고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기로를 맞았습니다. 현재 더 큰 확산으로 갈지 억제될지 중대한 순간입니다. 물론 저희 방역 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위협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유행 징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마주쳤던 전파 위험 요소를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밀의 환경, 마스크 미착용, 뒤늦은 검사, 그리고 혹시나 하는 방심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발생을 통해서 환자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시설, 방문 판매 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유흥시설, 집단시설, 그리고 집단 모임 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고위험 요소 그리고 장소를 이미 알고 있기에 또다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유행에서는 이미 과거 집단 감염을 경험했던 고위험 시설에서조차 아직 일부 허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증상 경증의 감염자들이 누적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상 감염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맛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감기 또는 독감이 아니라 우선해서 코로나19를 의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2020년에 더 이상의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실제 거리두기 조정 이후 전체적인 이동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이동량 감소, 더 나아가서는 거리두기 조정의 효과는 대략 열흘에서 2주가 지나면 뚜렷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동절기 대유행을 막는 귀중한 순간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후의 방법은 백신입니다. 현재 백신 개발과 확보, 접종, 그리고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진료 노력이 있고 또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번 달, 즉 12월 말쯤 되면 아마도 국산 치료제의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건 실패하건 또는 추가로 임상 시험을 필요로 하건 간에 해당 제약사 임상시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방역 당국은 그 결과를 활용하고 또 추가적인 연구 개발에 더 노력하고 지원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동안 바로 그 옆에서는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또 선제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시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각계의 노력이 결집되고 있는 뜨거운 겨울이자 코로나19가 활개치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수능 그리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 대면 모임이 없고 검사에 주저함이 없으며 방역 수칙에 위반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긴급 소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이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무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이 감찰위원회가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군요. 네, 감찰위는 이곳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돼 3시간여쯤 지난 오후 1시 15분쯤 끝이 났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회의 일정 1시간 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 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엔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는데요. 윤 총장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강행해온 추미애 장관 측 명분이 크게 약화된 셈이어서 내일 예정된 징계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제 심의 이후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말씀대로 하루가 지금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지금으로선 미지수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 대리인들 신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요. 그래서 재판부의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현재 서울은 6.7도까지 올랐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 추위는 어제보다 덜한데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수능일인 모레 아침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전남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7도, 부산이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